근데 정말 기술이 너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어머님들을 진짜 많이 만나요. 야, 올림픽이나 정상회담 같은 거 열리면 이어폰 하나 같으면 다 끼면 무슨 언어를 떠들어도 다 번역되는데 영어를 왜 하냐?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럼 제가 한마디로 그러죠. 계산기 있다고 수학을 안 하냐고. 자,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번역기가 나왔기 때문에 영어가 안 필요하다가 아니에요. 자동차를 옛날엔 다 수제로 만들었죠. 근데 이게 대량 생산화되면서 자동화 기기들이 나와서 자동차를 이젠 기계가 만들죠. 그러니까 뭐가 비싸져요? 수제차가 비싸지죠. 영어를 안 써도 되는 상황이 오면 안 써도 됨에도 불구하고 쓸 줄 아는 아이들이 빛을 보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번역과 통역은 다 직역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추상적인 의미가 들어가면 아이들은 번역기를 돌려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단순한 일만 할 수밖에 없죠. 카페에서 알바하는 거, 마트에서 알바하는 거 번역기 돌려도 돼요. 외국인이 무슨 말을 해도 오류가 나지 않아요. 물어보는 게 뻔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 지 책상이 있고 지 명패가 있고 이름 되면 알만한 패찰이 있고 이런 직장에서 일을 하길 원한다면 번역기에 의존해서는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어요. 삼성, LG, 현대, 중공업, 대한항공, 신세계 이거 외에 수많은 기업들이 일찍부터 이젠 영어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너를 뽑긴 좀 어렵다 라는 걸 일찍부터 시작했어요. 2004년부터 시작했어요. 수많은 회사들이 벙어리는 안 뽑아. 벙어리는 안 뽑아.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는 우리 동네에 있는 회사를 갈래도 토익 스피킹 점수를 내래요. 뭐 대단한 대기업을 가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회사를 가려고 그래도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점수를 내놓으래요. 네가 회화가 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공인시험을 내놓으래요. 그래서 전 세계의 수많은 공인시험들 중에서 이제 스피킹 관련된 공인시험들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좀 전에 언급했던 토익 스피킹, 오픽 이런 것들이 뜨고 있고 원래 주니어들은 스피킹 시험이 없었는데 주니어 시험들에도 스피킹 파트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수요가 있고 그만큼의 수요가 있고 또 스피킹은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시간 투자가 완전히 무시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는 일찍부터 실용영어를 시키려는 노력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수많은 영어 시험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또는 대학교 시절에 토익이라는 시험을 보셨다면 탭스라는 시험을 보셨다면 토플이라는 시험을 보셨다면 성적표에 찍혀있는 이 점수만 대부분이 봐요. 자, 토익이면 900점이 넘었나 안 넘었나 이런 것만 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성적표 안에 이런 아이들이에요. C1, B2, B1 자, 앞에서 연세대학교가 6등급으로 나눠서 했던 내용들이 공인시험 성적표에 박혀 있는 거예요. 토플 주니어에도 박혀 있고 자, 우리 아시아 테스트협회에서 진행하는 테파라는 시험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고 자, 이렇게 많은 공인시험들에서 그 등급을 나누고 있어요. 임의의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고 있는데 자,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곳은 전국에 200개가 안 됩니다. 이 CEFR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영어를 평가하는 기준을 전 세계가 통일해서 만들어 놓고 쓰고 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강의가 없어요. 근데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공인 시험의 레벨링을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CEFR이라는 건 뭐냐? 국제표준 언어능력 평가 기준입니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쓰는 언어능력 평가 기준이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자, 대한민국의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도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각 나라의 언어들을 다 이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A2야 그러면 요 정도의 어휘와 요 정도의 문법과 요 정도의 유창성은 가지고 있어야 이 등급이라고 할 수 있어 라는 기준을 짜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럼 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A1은 서바이벌입니다. 즉 그냥 생존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예요. 던져놓으면 내가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말 그대로 생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제 전형적인 한국인들이죠. Hi,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딱 여기까지요. 생존 영어. 자, 그럼 A2는 뭐냐? 미션 수행이 가능한 일입니다. 편의점에 가서 물을 산다든지 레스토랑에 가서 주문을 한다든지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는다든지 자, 이런 미션, 특정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게 A2입니다. 자, 그럼 B1은 뭐냐?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대형 브랜드에 가면 가장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학원이라면 디베이팅 클래스가 가장 상위 클래스에 속합니다. 자, 말 그대로 디베이팅이 가능한 단계가 B1입니다. 내 의견을 논리정연하게 기승전결 있게 어필할 수 있는 게 B1입니다. 자, 그럼 B2는 뭐냐? 대학을 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대학에 가서 대학교 영어로 된 전공서적을 가지고 그걸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C1은 석사과정 또는 원어민 중에서도 전문직에 속하는 자, 이렇게 레벨을 짤 수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C2는 만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소위 아는 주립대학교, 하와이 주립대학교, 뉴욕 주립대학교 이런 명문이라고 언급되는 해외 주립대학교는 B1 등급을 내가 검증할 수 있으면 영어 실력은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버드나 MIT 같은 특정 손에 꼽히는 몇 개 대학을 제외하고 내가 B2를 검증받을 수 있으면 전 세계 모든 대학에서 영어 인터뷰는 다 패스합니다. 자, 그러면 자, 내신은 100점 만점에 몇 점? 자, 수능은 몇 등급? 이렇게 그냥 점수로 따지면 됩니다. 등급으로 따지면 됩니다. 그럼 실용영어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 거냐? 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토익, 토플이 가장 많이 응시되는 시험이라고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응시되고 가장 공신력 있는 시험은 우리 플랫폼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캠브리지라는 시험입니다. 제 세대 때도 제가 한참 영어 공부에 미쳐있던 때에도 이런 시험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외항사를 준비해, 외국 항공사를 준비해 이런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기관들이 여기에 응시를 하고 있는데 자, 캠브리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걸 어디다 쓸 수 있지? 라는 걸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이름될만 알만한 기업, 이름되면 알만한 대학들에서 네가 캠브리지 시험에서 이 등급을 갖고 와? 그러면 가산점을 줄게. 옛날에는 토익으로 이런 걸 했잖아요. 자, 토익을 몇 점 이상 넘으면 졸업시험 패스. 토익이 몇 점 나오면 이제 서류 전형 통과. 그래서 제가 막 취준생이었던 때 그 당시에 대한민국 공기업, 자,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공기업 중에 영어를 가장 낮게 보는 공기업이 수자원공사였어요. 그 당시에 토익을 750점 맞습니다.
근데 조폐공사나 석유공사는 거의 900점 가까이를 기준으로 둡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뽑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750짜리나 900짜리나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 다음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가 바꾸고 있다. 진짜 실용영어가 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시험으로 아이들을 파악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많은 학원들에서 실용영어에 아이들을 노출시키고 나서 실용영어를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될 텐데 대부분의 원들이 진행을 못한다. 원래 캠브리지라는 시험이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청담, 정상에서 캠브리지 시험을 회사 차원에서 제휴해서 드렸었어요. 도입을 했다가 뺐어요. 왜 뺐을까요? 시험을 봤다가 작살난 거죠. 여기에 기존 재원생 학부모님 중에 캠브리지 시험을 플랫폼 안에서 응시시킨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충분히 공감하실 텐데, 얘는 시험지에 이렇게 문제 풀어서 답 몇 개 맞추나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필기가 따로 있고 실기에서 원어민과 면대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지,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형 브랜드에서 이걸 도입했다가 야, 이거 계속 갖고 가면 우리 브랜드 이미지가 무너지겠다 이렇게 해서 다 다시 토해냈어요. 그래서 약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돼 있다가 지금 전국에서 200개 남짓한 학원들이 우리는 진짜 실용영어 제대로 만들고 우린 자신 있어, 이런 학원들이 이 시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지 않는 곳에서는 이런 내용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는 전국에서 들을 수 있는 학원이 200개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시험을 보면서 아이들이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건 만든 것 자체도 대단하지만 학원 입장에서 보면 진짜 내가 제대로 된 실용영어 교육을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린 여기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시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플랫폼에서 시험에 응시해서 이제 이 서티를 받은 친구들의 일부 샘플을 가져왔지만, 자, 여기 이제 스타터스라는 프리 A1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A1 단계도 있고, 이제 플라이어스의 A2도 있는데, 아까 6개 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A2가 뭐라 그랬죠? 미션 수행이 가능한 겁니다. 자, 요 정도 수준을 만들어 놓는 거죠.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 아이의 다음 목표는 어디예요? 이제 디베이팅을 향해 갑니다. 자, 이런 친구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강의 초반 때 연세대학교 신입생 친구들의 평균이 어디라고 했죠? A2. 자, 이걸 따면 내가 연세대 다니는 형 누나보다 문법은 못할 수 있어도, 독해는 못할 수 있어도 회화는 동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거 수료증 하나 받고 우리의 옛날에 JT도 받고 토스도 받고 모두 받는데 그냥 증 하나 또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내 아이가 A2를 받았다. 내 아이는 회화로는 연세대다 이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